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있는데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댓글에 관한 내용들을 또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요. 유아기에 나타나는 위험한 영재성,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완벽주의. 정말 이 완벽주의는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들에게 그 완벽주의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높은 수행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런 유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완벽주의라고 불러요. 이 완벽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유아들은요, 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합니다. 실수. 내가 실수할까봐 늘 걱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만 완벽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도 완벽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엄마죠. 여러분들 위험한 엄마. 여러분들 제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은 위험한 엄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엄마가 되면 곤란하죠. 아이들에게 막 몰아붙이는 거죠. 엄마의 기준에 맞춰서. 사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엄마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정서적으로 불안, 초조,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거를 유아가 벌써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 완벽주의는 이렇게 위험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높은 성취를 설정해 놓고 그 높은 성취를 달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동기부여 같은 좋은 동기부여. 그 아이의 능력이 높고 출중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좋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 그 다음에 건설적인 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더 클까요? 건설적인 면이 더 클까요?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아이가 99%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99%의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99%죠. 성공할 가능성이 1%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특히 우수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가 쉬워요. 우리가 영재교육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영재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놔가지고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늘 노력하고 늘 애쓰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보통 완벽주의 그런 유아들에게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그런 유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너 요즘 행복하고 즐겁니? 별로 안 즐거워해요. 좀처럼 행복을 못 느끼고 좀처럼 즐거움을 못 느껴요. 계속적으로. 또 엄마들한테 한번 질문해보죠.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엄마들. 자, 완벽주의. 자, 엄마들 행복하신가요? 안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90점 맞아도 불만, 93점 맞아도 불만, 95점 맞아도 불만, 어떤 사람은 99점 맞아도 불만. 왜? 100점을 맞아야지, 100점 만점을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학교에 나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도 초등학교, 뭐 중학교 가면서도 99점도 불만이야. 100점을 원하는 거죠. 이거 참 엄마 스스로가 완벽주의인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야.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완벽주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달달달 볶는 거예요. 스스로 볶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은 참 이거는 뭐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요.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자극을 주니까 개인적인 발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의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자기의 기준을 달성하거나 성취한 그런 성취감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다. 어머니들 이런 아이가 혹시 있으면 어머니들이 잘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재 가족이죠. 영재 가족이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는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끌고 같이 가는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돼서 같이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치료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완벽주의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잘 어릴 때 잡아주지 못하면 이 아이가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타인을 향한 완벽주의예요. 첫 번째 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완벽주의인데 두 번째 거는 타인을 향한 것. 이게 바로 엄마들의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이 너무나 완벽한 그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한 압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압력을 주고 상대방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대가 아니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집에서 엄마랑 같이 무슨 뭐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어떤 무슨 학습지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럴 때 아이가 틀리면 그때 그냥 엄마는 막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나고 막 그 분노를 막 못 참는 이런 엄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높으니까 그를 아이한테까지 막 몰아붙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위험한 강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게 건설적인 그런 방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엄마가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이는 엄마를 싫어하게 되고 엄마는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완벽주의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 부과된 완벽주의예요. 가정에서 부과된 완벽주의. 부과된 완벽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다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형제 자매가 있거나 뭐 가족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아이도 명문대학에 가야 된다 이거죠. 참 이거 부과된 거죠. 우리 가정은 전부 공부를 잘했어.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공부를 못했다. 그럼 걔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본인이. 참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 자기 언니, 자기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전부 공부를 잘해가고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명문대학을 안 가면은 명분이 안 생기고 완전히 그냥 집에서 왕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부과된 완벽주의예요. 어찌 보면 이건 역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붙이는 그런 일이죠. 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아니 학력 높은 부모 밑에서 좋은 점도 있죠. 뭐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뭐 자기 형제 자매가 아니면 부모님이 높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하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 되면 자기가 거기에 기준에 그 가정에서 부과된 그런 완벽주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병리적인 현상,
즉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완벽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완벽주의 유아들이 보이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굉장히 방어적이죠. 디펜스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지적을 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거나 이러면 그걸 못 견뎌하는 것이죠. 못 견딥니다. 방어적이에요. 굉장히 방어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 아니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도 아니면 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거 안 되겠다. 가능성이 없다는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죠. 빨리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또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과정을 어떻게든지 기대가 너무 높은 기대에 가야 되면 과정은 아주 뭐 다른 아주 나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써가지고 그 결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시험을 친다 그럴 때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죠. 이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냐? 해결책. 완벽주의하고 대비되는 말이 뭐냐면 최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최적주의. 이 최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옵티멀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완벽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높은 기준, 내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비현실적인 기대 이런 거는 좀 줄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 설정을 바꾸는 것이죠. 목표 설정을 바꿔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말은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얻는 게 좋죠. 그러나 그 결과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최적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잖아요. 어떤 아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요. 오늘 이번에 목표는 90이다. 목표를 가는데 90도 벅차요. 가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를 엄마가 낮춰주는 것이죠. 85점으로 낮춰줘요. 그래서 아이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걔가 다음에 가면요, 85점을 만약에 성취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86점, 87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아이가 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초조해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뭔가 공포, 시험만 되면 막 불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이가 비정상적인 그런 아주 심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굉장히 기준이 높은 엄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나는 아니라는 제가 여러 엄마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절대 완벽주의가 아니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완벽주의예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완벽주의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은 그런 영재성이에요. 영재들이 완벽하거든요. 완벽을 지향하거든요. 그렇지만 수많은 영재들이 그 완벽주의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기에 벌써 아이들이 이 완벽 성향을 그런 보인다면은 엄마들이 조금씩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주의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저하고
상담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 그 채널 끝에 이 내용 끝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